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60세 최명희 할머니. 은퇴 후 새로운 도전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그녀는 6개월간의 공부 끝에 LG화학이라는 회사에 주목했습니다. 전통적인 화학 사업의 안정성과 미래, 성장 동력인 배터리 사업을 함께 보유한 LG화학은 전기차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보였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돈을 투자한 최씨 할머니는 전기차 붐과 함께 150% 수익률을 기록하며 순탄한 투자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예상치 못한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상장이 발표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큰 시련에 빠지게 됩니다. 회사를 믿고 버텼지만 결국 1억 원 넘는 손실을 입게 된 최씨 할머니의 좌절과 재기,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반전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프롤로그 새벽 4시의 각성. 2023년 3월 15일 새벽 4시. 최명희 60세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 핸드폰을 확인했다. 에코프로 주가가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투자 수익률 300%. 이제 정말로 매도할 때가 왔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중얼거렸다. 응, 잠깐만. 최 씨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다. LG화학 투자 실패로 절망에 빠졌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이제 진짜 끝낼 때야. 최 씨는 마음을 굳혔다. 일장 주식 투자에 눈을 뜨다. 식당 사장님에서 투자자로의 변신. 1962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난 최명희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여성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이던 시절이었지만 명희는 항상 숫자에 밝았고 가계부를 쓰는 어머니를 도우며 자연스럽게 경제관념을 키웠다. 명희야, 너는 계산이 빨라서 좋겠다. 어머니는 항상 딸을 칭찬했다. 20살에 결혼한 후 남편과 함께 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시작했다. 명희네 집밥이라는 간판을 단 8평 남짓한 식당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가고 밤 10시까지 손님을 받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엄마, 왜 맨날 일만 해? 고등학생이던 큰딸이 투정을 부렸다. 우리 예쁜 딸들 대학 보내려면 열심히 해야지. 최 씨는 항상 밝게 대답했다.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두 딸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다. 그 사이에도 경제 뉴스만큼은 꼭 챙겨봤다. 신문의 경제면을 읽으며 참 신기하다고 혼잣말을 하곤 했다. 여보, 또 주식 얘기해요? 남편은 30년째 같은 반응이었다. 아니야, 정말 재미있어. 회사가 잘 되면 주식값도 오르고 못 되면 떨어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니까. 은퇴 후 새로운 도전. 2018년 58세가 된 최 씨는 식당을 정리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손자 손녀들도 보고 싶었다. 무엇보다 평생 궁금했던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었다.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제대로 공부해보자. 대전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시니어 경제교실에 등록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60대 할머니가 주식 공부를 한다니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다. 할머니, 주식은 위험해요. 예금이나 하세요. 은행 직원도 말렸다. 하지만 최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경제서적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유튜브 강의도 찾아봤다. 처음엔 용어도 어려웠지만 식당 운영하며 길은 끊기로 하나씩 익혔다. 6개월간 공부한 후 드디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 손에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로그인했을 때의 설렘을 지금도 기억한다. LG화학과의 첫 만남. 어떤 회사에 투자할까? 수많은 기업을 살펴보던 중 LG화학이 눈에 들어왔다. 화학산업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있었다.
플라스틱 합성 고무 정밀화학 등 현대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들을 만드는 회사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배터리 사업이었다.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라는데 그럼 배터리도 중요하겠네. LG화학의 사업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지만 식당 운영할 때 길은 꼼꼼함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며 이해했다. 안정적인 화학 사업으로 기본 수익 확보, 미래 성장 동력인 배터리 사업 확장,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파트너십, 연구개발 투자 지속 확대. 이거야, 이런 회사에 투자해야 해. 2019년 3월 최 씨는 용기를 내어 LG화학 주식 100주를 매수했다. 주가 28만원, 총 투자 금액 2,800만원.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남편은 걱정스러워했다. 괜찮을 거야. 내가 6개월 동안 공부한 결과야. 첫 투자 후 매일 주가를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오르면 기뻤고 떨어지면 걱정됐지만 회사에 대한 확신은 변하지 않았다. 조금씩 더 매수해서 투자 금액을 늘려갔다. 이장 전기차 붐과 성장의 조짐. 테슬라 쇼크와 전기차 혁명. 2020년 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다. 테슬라의 주가가 연초 대비 8배나 폭등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가 미래라고 선언했고 세계 각국 정부들도 친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공개하며 전기차 시장의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기아는 EV6으로 제네시스는 GV60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확장했다. 봐봐, 내가 뭐라고 했어.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있어. 최 씨는 매일 관련 뉴스를 스크랩했다. 전기차 판매량, 각국의 친환경 정책, 배터리 기술 발전 소식까지 놓치는 것이 없었다. 2020년 6월 드디어 큰 뉴스가 터졌다. 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테슬라뿐만 아니라 GM포드, 현대차 그룹까지.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잇따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황금기의 시작. LG화학 주가는 연일 상승 가도를 달렸다. 28만원에 매수한 주식이 40만원, 50만원을 넘어 70만원까지 올랐다. 최 씨의 투자 수익률은 150%를 넘어섰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동네 경로당에서도 유명인이 되었다. 운이 좋았어요.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다. 하지만 2020년 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LG화학 배터리 사업 분할 상장 검토.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인 줄 알았다. 하지만 12월부터 본격적인 보도가 쏟아졌다. LG화학 배터리 사업부 분할 추진. LG에너지솔루션 별도 상장 검토. 국내 최대 규모 분할 상장 될 듯. 최 씨는 당황했다. 분할 상장이 무엇인지, 기존 주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다. 분할하면 왜 좋은 거지?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불길한 예감. 증권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분할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별도 회사가 됩니다. 기존 주주분들께는 일정 비율로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배정해드려요. 그럼 좋은 것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 사업의 가치를 더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죠. 특히 성장성 높은 배터리 사업의 가치가 부각될 거라고요. 하지만 최 씨의 직감은 달랐다.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기른 사업 감각이 경고음을 울렸다. 뭔가 이상해. 잘 나가는 사업을 왜 따로 떼어내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른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찾아봤다. 의견이 분분했다.
분할 상장하면 각각의 가치가 더 정확히 평가받을 거야. 아니야, 개인 투자자만 손해보고 기관들만 좋은 거야.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지 않아.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지만 결국 회사를 믿기로 했다. 그래도 LG잖아. 대기업이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겠어. 3장 분할 상장의 배신. 운명의 날. 2021년 12월 9일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에 상장되었다. 공모가는 30만 원이었다. 최 씨가 보유한 LG화학 주식 500주 투자 금액 확대 후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주식 125주를 받았다. 상장 첫날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35만 7천 원에 마감했다. 공모가보다 19% 오른 것이었다. 언론들은 성공적인 상장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문제는 LG화학이었다. 분할 전 LG화학 주가 85만 원. 분할 후 LG화학 주가 55만 원. 성장성 높은 배터리 사업이 빠진 LG화학은 단순한 화학회사로 평가받았다. 주가는 35% 이상 급락했다. 이게 뭐야? 내가 바보였나? 최 씨는 급하게 계산해봤다. 분할 전 보유 자산. LG화학 500주 85만원 4억 2,500만원. 분할 후 보유 자산. LG화학 500주 55만원 2억 7,500만원. LG에너지솔루션 125주 35만 7천원 4,462만원. 총합 3억 1,962만원. 손실액 1억 538만원 약 25% 손실. 이럴 거면 왜 분할했어? 우리가 호구야.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 최 씨만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로 넘쳐났다. 분할 상장은 기관과 외국인만 좋고 개인은 손해. LG 믿고 버텼는데 완전히 당했다. 애초에 개인 투자자 털기용 분할이었나? 최 씨도 분노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나 싶었다.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처지의 개인 투자자들과 연대했다. 온라인 카페 LG화학 개인 투자자 모임에 가입했다. 회원수만 3,000명이 넘었다. 함께 회사에 항해 메일도 보내고 주주총회 질의서도 제출했다. 차가운 현실. 2022년 3월 주주총회에서 최 씨는 직접 질문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철 부회장의 답변은 예상대로였다. 분할 상장은 각 사업부의 고유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럼 당장 손해본 우리는 어쩌라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변동은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최 씨는 허탈했다. 대기업의 차가운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LG에너지솔루션 주가마저 하락한 것이었다. 35만원대에서 시작한 주가가 20만원대로 떨어졌다. 완전히 물린 거네. 사장 포기하지 않는 마음. 좌절의 나날. 2022년 상반기 최 씨는 깊은 좌절에 빠졌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 가까이를 날린 상황에서 앞이 막막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매일 자책했다. 남편과 딸들은 위로했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 괜찮아.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큰딸이 달랬다. 그래도 너희들 물려줄 유산이 사라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엄마가 건강한 게 최고의 유산이야.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주식 앱을 지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이미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새로운 만남, 새로운 희망. 그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따뜻한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닉네임 투자맨 30이라는 사람이었다. 나이를 물어보니 35세 직장인이었다. 할머니 투자 논리는 맞았어요.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배터리도 핵심 부품이죠. 다만 LG화학 분할 상장이라는 예상 못한 변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당하고도 투자를 계속해야 하나 싶어. 전 할머니 같은 분이 진짜 존경스러워요. 6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는 게. 제 어머니도 할머니 나이인데 주식은 꿈도 안 꾸거든요.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조금 풀렸다. 30-40대 투자 스터디 합류. 투자맨 30의 소개로 대전 가치투자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었다. 30-40대 직장인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30년 넘는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안녕하세요, 최명희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민폐 끼칠까봐 걱정되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생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배울 게 많죠. 모임 리더인 김대현 38세 엔지니어 씨가 반겼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대전역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만났다. 각자 관심 있는 종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젊은 투자자들의 열정에서 에너지를 얻었다. 이들은 최 씨를 할머니가 아닌 선배 투자자로 대했다. 할머니,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점이 정말 좋으세요. 식당 운영 경험으로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보는 눈이 다르시네요. 우리가 놓치는 거시적 관점을 할머니가 잘 짚어주세요. 전기차에 대한 불변의 신념. 스터디 모임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했다. 2022년 전기차 시장 현황.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000만 대 돌파. 중국, 유럽, 미국 모두 급성장.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지속. 배터리 기술 발전으로 주행거리 증가, 충전 시간 단축. 할머니, 큰 그림은 변하지 않았어요. 전기차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최 씨도 다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 내가 봤던 미래는 맞았어. 다만 투자 방식이 문제였던 거야.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완성품 전기차보다는 핵심 부품이나 소재에 집중하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장 에코프로라는 새로운 기회. 우연한 발견. 2022년 9월 스터디 모임에서 김대현 씨가 흥미로운 회사를 소개했다. 에코프로라고 아세요? 양극재 만드는 회사인데요. 양극재,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예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 중에서 양극재가 가장 중요하고 비싸요. 배터리 원가의 4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최 씨는 흥미가 생겼다. 그럼 전기차가 늘어나면 양극재 수요도 늘어나겠네? 맞아요. 그런데 양극재 만드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기술 진입 장벽이 높거든요. 에코프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보니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다. 에코프로 집중 분석. 회사 개요. 1998년 설립 양극재 전문 기업. 창립자 이동채 회장은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출신. 국내 양극재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시장 점유율 4위 2022년 기준. 주요 고객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CATL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NGR 중국. 성장 전망. 전기차 시장 급성장으로 수요 폭증 예상. 고니켈 양극재 기술력으로 차별화. 해외 공장 증설로 글로벌 시장 공략. 이거야, 이런 회사를 찾고 있었어.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 직접 가서 보고 싶어. 스터디 모임 동료들도 관심을 보였다.
함께 에코프로 본사가 있는 경기도 오산으로 견학을 가기로 했다. 2022년 11월 총 8명이 함께 에코프로 본사를 방문했다. 회사 측에서 개인 투자자를 위한 설명회를 열어주었다. IR팀 박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최 씨는 감탄했다.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면서 양극재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양극재 시장 전망 2022년 약 100만 톤, 2025년 약 300만 톤 3배 성장, 2030년 약 800만 톤 8배 성장. 저희 에코프로는 현재 연간 6만 톤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많은가요? 최 씨가 질문했다. 올해 수주 잔고가 이미 향후 3년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공장 견학에서 받은 확신. 설명회 후 공장 견학을 했다. 최 씨는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기른 사업 감각으로 회사의 실상을 파악했다. 눈으로 확인한 것들. 24시간 풀가동되는 생산 라인. 공장 입구에 줄지어 서 있는 배송 트럭들.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추가 생산 라인 건설 중인 모습. 이거 진짜네. 말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잘 되고 있어. 공장 관리자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요즘 야근이 일상이에요. 주문량을 맞추기가 힘들어서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나요? 글쎄요, 적어도 3-4년은 지금보다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과감한 결정.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최 씨는 마음을 정했다. 이번엔 확실한 것 같아. LG화학과는 달랐다. 에코프로는 중간재를 만드는 회사였다. 어떤 완성차 업체가 잘 되든 안 되든 전기차 자체가 늘어나면 수혜를 받는 구조였다. 게다가 양극재는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서 경쟁 업체가 쉽게 늘어날 수 없었다. 일종의 독과점 구조였다. 이번엔 확실해. 남은 투자 자금을 모두 에코프로에 넣자. 2022년 12월 최 씨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일부 정리해서 에코프로 주식을 매수했다. 에코프로 주가는 당시 15만원 수준이었다. 총 300주를 매수했다. 투자 금액 4,500만원.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걸로 끝내자. 6장 대박과 해피엔딩. 폭발적 상승의 시작. 2023년 1월부터 에코프로 주가는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15만원, 18만원, 20만원.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LG화학대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또 속는 건 아니겠지? 매일 의심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구체적인 호재들이 연이어 터졌다. 2023년 2월 에코프로 테슬라와 직접 공급 계약 체결 발표. 2023년 3월 헝가리 공장 증설 계획 발표. 2023년 4월 분기 실적 깜짝 성장 발표. 할머니, 에코프로 또 상한가예요. 스터디 모임 단체 채팅방은 매일 축제 분위기였다. 투자맨 30부터 시작해서 모든 멤버들이 에코프로에 투자하고 있었다. 에코프로 삼형제의 광풍. 더 놀라운 것은 에코프로 계열사들도 함께 폭등한 것이었다. 에코프로 BM 양극재 제조 자회사 주가 3배 상승.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양극재 원료 제조사 주가 5배 상승. 에코프로 지주회사격 주가 4배 상승. 소위 에코프로 삼형제가 주식시장을 평정했다.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 신드롬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300% 수익률 달성. 2023년 5월 에코프로 주가는 60만원을 돌파했다. 15만원에 매수한 최 씨의 수익률은 300%를 넘어섰다. 최 씨의 에코프로 투자 현황. 매수 주가 15만원.
현재 주가 60만 원. 보유 주식 300주. 투자 원금 4,500만 원. 현재 평가 금액 1억 8천만 원. 수익금 1억 3,500만 원. 수익률 300%. 정말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이야. LG화학 투자로 잃었던 1억 원을 모두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3,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평생 식당에서 번 돈보다 더 많은 투자 수익이었다. 하지만 최 씨는 냉정했다.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 현명한 매도 결정. 2023년 5월 15일 최 씨는 에코프로 주식 300주를 전량 매도했다. 평균 매도가 58만 원. 왜 지금 파시는 거예요? 더 오를 수도 있는데요. 스터디 모임 동료들이 아쉬워했다. 욕심부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미 충분히 많이 벌었어. 최 씨의 결정은 옳았다. 매도 이후에도 에코프로 주가는 70만 원까지 더 올랐지만 그 후 조정을 받으며 50만 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내가 팔고 나서 더 오른다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 축하해줘야지. 최 씨의 여유로운 반응에 동료들이 감탄했다. 인생의 새로운 장. 매도 대금 1억 7,400만 원을 받은 후 최 씨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실행에 옮겼다. 첫 번째, 자식들에게 용돈 주기. 엄마, 이렇게 큰 돈을 왜 줘? 엄마가 주식으로 번 거야. 너희들 고생 많이 했잖아. 큰 딸에게 2천만 원, 둘째 딸에게 2천만 원을 용돈으로 줬다. 두 번째, 유럽 여행. 평생 가보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남편과 함께 다녀왔다.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인터라켄. 한 달간의 여행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사용했다. 여보, 이 나이에 이런 여행을 할 줄이야. 그러게. 주식 한번 잘해서 이런 호강을 하네. 세 번째, 투자 완전 정리.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남은 주식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도 모두 매도하고 주식 투자를 완전히 정리했다. 이제 그만할 거야. 이 정도면 평생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어. 총 투자 수익 1억 5천만 원. 원금 회수율 약 350%. 스터디 모임의 아쉬움. 할머니 정말 그만하시는 거예요? 투자 스터디 모임 멤버들이 아쉬워했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더 이상은 욕심내지 않을래.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는데 너희들은 아직 젊잖아. 계속해도 돼.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마지막 스터디 모임에서 최 씨는 후배 투자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공부야.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야. 무엇보다 언제 멈출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에필로그, 진짜 성공은 적당한 곳에서 멈추는 것.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2023년 8월. 주식을 완전히 정리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최 씨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손자 손녀들을 돌봐주고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드라마를 보는 소소한 일상이었다. 주식 안에서 한가하지? 남편이 물었다. 응, 한가해. 그런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매일 주가를 확인하고 뉴스를 찾아보고 전전긍긍하던 3년간의 시간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옛 동료들과의 만남. 가끔 투자 스터디 모임 동료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할머니, 에코프로가 또 올랐어요. 그래. 너희들 잘 됐네. 아쉽지 않으세요? 더 오르는데. 전혀. 나는 이미 충분히 벌었어. 이제는 너희들 차례야. 인생의 지혜. 어느 날 큰딸이 물었다. 엄마, 주식 투자 3년 해보니까 어떤 기분이야? 최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힘들기도 했지만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아.
60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만족해. 응. 특히 젊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한 게 가장 좋았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더라. 실제로 최 씨는 투자를 통해 돈을 번 것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력, 그리고 적당한 곳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였다. 후배들에게 남긴 교훈. 지금도 가끔 후배 투자자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온다. 할머니,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팔지를 정하는 거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하고 함께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마지막 한마디. 최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성공담이 아니다. 60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 LG화학 분할 상장으로 인한 좌절, 젊은 투자자들과의 만남을 통한 재기, 에코프로 투자 성공,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서의 은퇴. 이 모든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도전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지혜였다. 인생은 마라톤이야.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중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되고 너무 빨리 달릴 필요도 없어. 적당한 속도로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해. 60세에 시작해서 63세에 끝낸 주식 투자로 인생 2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최명의 할머니.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최 씨 할머니의 투자 명언.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공부입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언제 멈출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4년 현재 최 씨는 여전히 대전에서 남편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 있다. 주식은 하지 않지만 가끔 경제 뉴스는 챙겨본다. 습관이 된 것이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도 주식했어요? 라고 물으면 응, 할머니도 한때는 투자자였어 라고 자랑스럽게 답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덧붙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야. 돈보다 건강이고 건강보다 마음이 평안한 거야.